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테슬라, 팔란티르 그리고 2025년을 지배할 10개의 주식, 그리고 조 바이든, 퇴임을 앞두고 남긴 유산과 논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2025년에도 주식시장에서 빛날 10개의 주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기반으로 간단히 요약하고 재구성했습니다. 빅테크 주식을 매수해야 할 이유와 2025년에 기대되는 기술, 산업의 전망까지 함께 알아볼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째, 나스닥 지수의 놀라운 상승. 우선 기술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지난 2년 동안 86%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보통 시장에서 보기 어려운 큰 상승폭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급격히 상승한 이후에는 하락 가능성이 높지만 웨드부시의 분석가인 댄 아이브즈는 기술 주식이 2025년에 추가로 25%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상승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규제 완화 정책과 강력한 AI 이니셔티브, 특히 AI 기술과 관련된 정책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둘째, 골디락스 경제. 댄 아이브즈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골디락스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골디락스 경제란 성장이 강력하고 실업률이 낮으며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뜻합니다. 현재 연준의 목표인 2%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셋째, 2025년을 이끌 주식 10개. 댄 아이브즈는 특히 2025년에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10개의 주식을 선정했는데요. 먼저 매그니퍼선트 3번으로 불리는 기술 주식 중 5개가 포함되었습니다. 엔비디아 AI 칩 설계 강자,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에리더, 테슬라 전기차 시장의 선도기업,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로 AI와 검색 엔진의 최강자, 애플 아이폰과 혁신의 아이콘. 넷째, 새로운 다크호스 주식. 또한 2024년에 최고의 성과를 보인 주식과 더불어 추가로 주목해야 할 기업들도 있습니다. 팔란티르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으로 2024년 S&P 500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몽고디비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강자, 페가시스템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스노우플레이크 클라우드 스토리지 분야의 유망 기업, 세일즈포스 슬랙을 소유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리더. 이 기업들은 대중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2025년에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댄 아이브즈의 분석에 따르면 기술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와 AI 중심의 정책 덕분에 앞으로 더 강력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매그니퍼선트 3번과 PALANTIR 같은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퇴임을 앞두고 남긴 유산과 그가 직면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요약하고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유산을 남기려 했고 어떤 비판과 도전에 직면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째, 바이든의 마지막 민주당 전당대회. 2024년 8월, 조 바이든은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50년간의 정치 경력을 돌아보며 자신의 행정부가 이룬 성과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연설은 할당된 시간을 초과하며 주최 측의 조율이 부족했고 준비된 영상이 삭제되는 등 다소 어색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가 인용한 노래 어메리컨 앤섬에서 유산이라는 단어를 실수로 잘못 말한 것은 그가 남기고자 한 유산의 불완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둘째, 대선 불출마와 그의 선택.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분열을 막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원들은 그가 조금 더 선거에 참여했더라면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승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리스가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의 유산은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직을 허용한 선택으로 비판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퇴임 전의 선거와 논란. 바이든은 퇴임 전까지 자신이 이룬 정책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CHIPS 법안 통과, 반도체 산업 지원,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이스라엘, 가자지구 협상 인질 석방과 전투 종식. 하지만 그의 임기 말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 결정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이를 반대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리적 문제로 비판받았습니다. 넷째, 국제 무대에서의 마지막 역할. 퇴임을 앞둔 바이든은 페루, 브라질, 앙골라를 방문하며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마지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행사에서는 그의 체력이 부족하거나 혼란스러운 모습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앙골라에서 열린 철도 프로젝트 회의에서는
다른 지도자들이 말하는 동안 눈을 감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퇴임 후의 계획.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에 자신의 대통령 도서관을 설립할 계획이지만 그의 임기 마지막 해의 논란들로 인해 대규모 기부자들로부터의 지지가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헌터 바이든의 사명과 퇴임 전의 혼란스러운 행보는 그의 유산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 바이든은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치적 선택과 가족 문제로 인해 그 유산이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산은 청정 에너지와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들 뿐 아니라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직의 시작이라는 비판 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